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한 달에 200만원 모아봐라. 그게 쉽나?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을 4년 해야 1억입니다. 그것도 큰돈 안 쓰고 말이지.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달에 200씩 모아본 적 있어요. 달에 200씩. 이거 엄청 힘듭니다. 사실 거의 없습니다. 200씩 모은 사람. 예, 힘듭니다 이거. 100 모으는 것도 힘든데 200은 진짜 힘들죠 여러분. 이거 대기업 다니는 것도 사실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달에 200씩 4년 모으면 1억이 맞아요. 이자 붙으면 1억이 맞아. 세명 맞습니다. 일단 200씩 모으려면 세금 떼고 한 300은 벌어야겠죠. 300 이상은. 만약에 뭐 달에 200씩 4년 모아서 1억 모았다면 정말 대단한 게 맞아요. 정말. 사실 뭐 여러분들 뭐 월급 가지고 돈 모으는 게 많이 힘들죠. 힘듭니다 여러분. 이게 안 힘들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힘듭니다. 왜냐, 보통 젊은 나이 때는 돈을 벌면 하고 싶은 게 많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도 통제해야 돼. 하고 싶은 걸 다 하면 돈을 모을 수 없거든요. 특히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그 기준이 상당히 높거든요. 높다 보니까 사실 돈을 모으려면 하고 싶은 거 참아야 돼. 참아야 됩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 자동차 구입 참아야 되고, 여자분들은 뭐 명품 같은 거 이제 안 사야 되고, 뭐 배달 음식 같은 것도 좀 적게 먹어야 되고, 좀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돼. 근데 요즘에 좀 참을성이 없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참을성이 없다 보니까 소비로 많이 가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못 모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뭐 월급이 적어서 돈을 못 모은다, 이건 핑계입니다. 월급이 적어도 모을 수 있으면, 단지 월급이 적은 상태에서 모으려면 최대한 안 써야 됩니다. 최대한 안 쓰는 게 많이 힘들죠. 힘들어도 어쩔 수 없어. 뭐 그렇게 해야 뭐 내가 좀 보단한 인생을 살게 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요즘 월급이 적을수록 돈을 못 모으는 사람들이 많거든. 돈을 안 모으려고 그래. 왜냐, 나 같은 사람이 뭐 월급 적은데 이거 모아봐 얼마나 되냐, 이거 뭐 모은다고 인생 뭐 크게 뭐가 달라지냐,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도 모아야 돼. 그래도 요즘에 좀 약간 알량한 생각 가진 분들이 많아요. 어차피 뭐 나 결혼도 못 할 것 같은데 뭐하러 힘들게 사냐, 뭐하러 돈 악착같이 모으냐. 오히려 결혼 안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 결혼하면 그래도 파트너가 있으니까 내가 힘든 도와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근데 결혼 안 하면 혼자잖아. 혼자. 내 혼자 살다 문제 생기면 누가 도와줄 거예요? 부모가 도와줄 거예요? 형제가 도와줄 겁니까? 아무도 안 도와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면서 문제가 없으려면 더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살면서 크게 어떤 그런 리스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요즘에 사실 돈 모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 물가도 좀 올랐고 워낙에 돈을 쓰게 만드는 것들이 많아. 굉장히 많죠. 그래도 돈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도 모아야 돼. 그래야 뭔가 좀 인생이 나아져. 그래야 좀 인생을 멀리 볼 수 있어. 돈을 좀 많이 모아야 내가 미래를 좀 내다볼 수 있습니다. 보다 나은 인생을 좀 선택할 수 있어. 돈을 안 모으면 그냥 그때그때 많은 인생을 사는 거지. 이분처럼 뭐 달에 200씩 모으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지만 그래도 모을 수 있을 만큼 모아야 돼요. 모아야 돼요. 특히 여자분들 많이 모으셔야 돼요. 여자분들이 요즘에 돈을 잘 안 모으거든. 여자분들 아무래도 이런 뷰티나 이런 문화생활에 나가는 돈 남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좀 돈을 못 모으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모아야 돼. 나 걱정돼 여자분들. 돈을 못 모으면 뭐 결혼 끝이건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렇게 나이 보고 돈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혼자 살기 힘드니까 얘나 모르게 결혼해야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안 통하지 이제는. 안 통한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남들 여자나 보다난 인생을 살게 하려면 일단 돈이 있어야 된다. 이게 돈을 모으는 것도 능력이 여러분. 물론 돈을 모으려면 직장 좋은 데 다니기 좋죠. 근데 직장 좋은 데 다녀도 돈 관리 못하는 사람도 많다 보니까 제가 나이 못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뭐 돈 모으는 거 중요하긴 해요. 좋은 직장 다니는 거 중요하긴 한데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 내가 얼마나 내가 버는 돈을 관리를 잘하느냐, 관리를 잘해서 목돈을 만드느냐, 쓸데없는데 안 쓰느냐, 돈을 안 날려먹느냐, 이게 더 중요해 이게. 왜냐, 좋은 직장 다녀도 돈 날려먹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 남자들 중에서도 대기업 다니는데 코인에서 날려먹고 주식해서 날려먹고
현지 게임에서 날려먹고 이런 사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동안 사연으로 몇 번 했었잖아요. 뭐 대기업 선정이 다니는데 연봉 5천만 넘는데 그 리리즈 M에 빠져가지고 1억 이상 돈 날려버리고 그 돈 모았으면 뭐 아파트 전세라도 갈 텐데. 그래서 뭐 월급 많이 벌면 좋겠지만 사실 한계는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월급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고민 좀 하시고. 올해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특히나 힘든 사람들은 지금 돈을 모으지 못하고 뭔가 좀 자본적으로 힘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점점 앞으로 인생 헤쳐나가기 힘들 겁니다. 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자본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 물가가 올랐을 경우에 어떤 그런 좀 자구책이 없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물가도 올라갈 테고 먹고 살기 도 빡빡해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좀 마음 단단히 먹어서 버는 돈 함부로 쓰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이후로 소비가 꽁꽁 얼고 있습니다. 자영업 23년차 장사하면서 진짜 큰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확실히 올해는 사람들이 긴장을 타는 것 같습니다. 가게 손님도 줄고 있고 반드시 긴축하고 꽁꽁 졸라매야 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0월은 작년 10월입니다. 2024년 10월. 왜냐, 이 댓글이 2024년 10월 달에 달린 댓글이거든요. 그래서 한 5달 갭 차이가 있죠. 사실 작년부터 좀 많이 안 좋았죠. 아마 이분 겨울에 많이 힘들었을 거야. 10월이면 이제 가을이죠, 가을. 가을 막바지죠. 이분은 가을인데도 아마 장사 걱정 많이 한 것 같아. 그때부터 사람들이 좀 돈을 안 쓴다. 좀 대한민국 상이 안 좋다는 것 좀 직감하신 것 같아요. 사실 겨울이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정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도통 지갑 안 여니까. 올해 겨울이 유독 추웠죠, 여러분. 이제 뭐 겨울 끝나가는 분위기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 겨울 날씨긴 합니다. 이게 뭐 날씨가 춥다기보단 마음이 추웠죠. 마음이 왜 추웠을까? 왜냐, 주머니 사정이 가벼우니까. 일단 물가에 대한 어떤 체감 많이 하죠. 물가 일단 많이 올랐죠, 여러분. 핫도그도 요즘에 2,000원 하는 것 같아요. 한 개 2,000원. 붕어빵 하나에 2,000원. 오뎅 하나에 1,000원. 국물도 가격을 받더라고. 국물 이제 한국자 떠가는데 뭐 100원. 그래서 사람들이 올해 겨울에 정말 돈을 안 쓰는구나. 정말 지갑이 가벼운 사람들이 많구나. 그런 것들도 많이 느꼈을 거예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올해 겨울에 버티기가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붕어빵도 사실 장사가 그렇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붕어빵 가격이 많이 없죠, 여러분. 많이 없었죠. 붕어빵도 가격이 좀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 먹는 걸 좀 주저하는 것 같아. 김밥은 말할 것도, 김밥집도 많이 망했어요, 여러분. 김밥집도. 우리 김밥집 잘 안 망하는 자영업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고정적인 수요가 있다 보니까. 가성비가 좋은 음식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는 가성비가 좋은 음식이 아니에요, 김밥이. 그래서 요즘에 집에서 김밥 싸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서울 같은 김밥 한 집 4,000원 정도 하니까. 김밥집 많이 좀 폐업을 했어요, 이게. 이분은 어떤 자영업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도 많이 힘들겠죠. 23년 했으면 그래 대단하신 분이야. 한 가지 장사 23년 했으면 이분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인 자영업은 5년을 못 버팁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어떤 자영업이든 간에 지금 창업하는 가게 있죠. 지금 창업하는 가게 중에 2030년까지 버티는 가게 거의 없습니다. 웬만하면 5년 안에 다 망합니다. 다 망해요. 근데 이분이 23년 동안 살아남았다는 거 아니야. 23년 했다는 거는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분은 확실히 좀 실력이 있는 분일 겁니다. 프랜차이즈 장사하진 않았어요. 프랜차이즈 23년 못합니다, 여러분. 아마 일반 가게 하셨던 거예요. 일반 개인 가게 하시면서 자기만의 어떤 독창적인 어떤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아마 좀 맛을 좀 잘 만드시다 보니까 이제 단골이 많아가지고 동네에서 맛집을 소문나서 지금까지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한 동네에서 23년이면 2001년부터 한 거잖아. 와, 대단하네. 이분도 23년 동안 하면서 동네에서 이제 주변 가게들 바뀌는 거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장사 안 돼가 접고, 또 다른 사람 들어왔는데 또 다른 사람 했는데 또 안 돼가지고 접고, 또 다른 사람 왔는데 또 접고, 이런 거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수도 없이 봤겠지, 이게. 근데, 그렇게 오래 하신 분들도
이제 올해 큰 위기를 겪고 있다. 큰 위기라는 게 뭐냐면 그 전에 왔던 손님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게 안 온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음식 맛이 없어가지고 안 오는 거 아닐 거예요. 단골이 있는데 단골 수가 줄은 게 느껴질 거예요. 뭐 그동안 우리 가게 꾸준하게 한 150명 정도 왔으면 지금은 한 120명 정도 온다는 거예요. 120, 110명. 예. 손님이 줄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매출 같은 매일같이 뭐 마감 찍으면 안단 말이에요. 예. 저분들 이제 매출 매일 같은 거 다 이제 장부 같은 거 만들어서 계산할 거 아니야. 이제 장사 끝나고 하면 집에 가가지고 계산하면 확실히 좀 예전보다 좀 손님 수가 감소하는 게 맞구나. 그런 거 느끼죠. 아무래도 이분도 아실 거예요. 맛이 변했다기보다는 이제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파는 음식 가격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런 것도 체감하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확실히 옛날처럼 많이 안 사먹고 술도 많이 안 시키네. 적당히 먹고 빠지네. 옛날 같으면 뭐 많이 시켜 먹는데 요즘엔 좀 많이 안 시켜 먹는 것보다. 그런 거 많이 느낄 겁니다. 근데 앞으로 사람들이 돈을 더 안 쓸 거예요. 더 안 쓸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일반 소비자들 종회 사정이 안 좋아요. 요즘에 뭐 직장도 제대로 못 다니는 사람도 많고 회사 사정 안 좋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뭔가 소비를 하기엔 굉장히 좀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돈이 없어가 소비를 한다기보다는 돈이 있어도 사실 혹시나 우리 회사 망하면 어떡하지? 요즘에 경기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물가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다 보니까 함부로 좀 못 사 먹어요. 그래서 작년도 분명히 좀 힘들었겠지만 올해는 점점 더 좀 빡세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분도 아시겠죠? 장사 오래 했으니까. 아무튼 각자 이제 긴축하고 대비 잘하시고 돈 관리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좀 쓸데없는 돈 낭비 같은 거 하지 말고 예. 잘 유지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